안녕하세요. 저는 열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는 말이요. 한없이 착해 보이던 사람도 가진 게 많아지면 남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걸맞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의 전 남편과 전 시모입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 바로 그런 인간들과 잠시나마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인간들한테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저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열차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거든요. 탈탈거리는 기차의 소음도, 가족들과 마주보고 앉아 까먹는 구운 계란도,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열차 승무원이 된다면 하루 종일 기차 안에 있을 수 있으니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 대학에 들어간 후 열차 승무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자기소개서 첨삭도 많이 받았고 면접을 위해 스터디 모임도 하는 등 끊임없이 준비했죠. 결국 전 20대 중반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열차 승무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열차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보니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실수를 해서 선배한테 혼나기도 하고 진상 손님도 많았거든요. 간식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절 술집 여자 취급하는 손님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집을 부리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하루는 승차권도 없이 남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었네요. 제가 자리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무임 승차하셨으니 운임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자리도 많은데 한 명 정도는 그냥 태워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서 돈 받아서 뭐 얼마나 부자 되려고? 사람이 그렇게 원칙대로만 뻣뻣하게 하면 뚝 하고 부러지는 거야. 알어? 마음 같아선 저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비스직이다 보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면서 결국 운임을 받아내긴 했지만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그럴 때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한 번씩 바라봐주면 열받았던 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곤 하더군요. 아마 그런 소소한 행복이 없었다면 전 이 일을 금방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차 승무원으로 일한 지도 5년이 되었어요. 저도 이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되었죠. 그때쯤 지인의 소개로 무명 작곡가였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수입도 거의 없었고 불안정한 직업이었지만 언젠간 남들이 다 인정하는 좋은 노래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더군요. 결국 전 남편을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부모님은 진수 성찬까지 차려주며 절 환영해 주셨어요. 시모는 제가 열차 승무원이라는 걸 특히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공기업 아니니? 여자 직업으로 공기업 직원이면 아주 1등 신부감이지. 그런 탄탄한 직장 다니면 선자리도 많이 들어올 텐데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우리 용석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용석 씨가 그만큼 성실하고 멋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비록 용석 씨가 지금은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돌처럼 보여도 언젠간 그 안에 숨어있는 다이아몬드를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어머,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니? 내가 정말 돈복은 없어도 며느리복은 타고났나 보구나.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시부모님이 워낙 절 좋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야말로 시댁복을 타고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친정 부모님이었어요. 건실한 회사원도 아니고 돈도 못 버는 무명 작곡가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못 믿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고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무명 작곡가지만 언젠간 꼭 히트곡을 만들어서 멋진 남편과 든든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5년 뒤에도 무명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2잡, 3잡을 뛰어서라도 그동안 못한 남편 노릇 다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절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그 패기와 진정성이 마음에 든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군요. 결국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즐겁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어요. 남편이 수입이 없다 보니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연봉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매일 절약하며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전 남편이 작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조를 했답니다. 남편은 지하에 있는 허름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는데 밤샘 작업을 하느라 집에 안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전 퇴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반찬을 해서 남편의 작업실에 갖다 주곤 했죠. 여보, 피곤할 텐데 또 왔어? 밥은 그냥 내가 대충 챙겨 먹으면 되는데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연히 아내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아유, 그런데 이게 다 뭐야? 커피랑 에너지 음료 이렇게나 많이 마신 거야?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 쉴 땐 쉬고 잘 땐 자면서 해야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몸 건강한 게 더 중요하잖아. 고마워, 여보. 그런데 이렇게 청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 내가 시간 날 때 치울 테니까 놔둬. 당신이야말로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얼른 쉬어. 안 그래도 지하라서 공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거 바로바로 안 치우면 곰팡이도 생기고 당신 몸에도 안 좋단 말이야. 이런 건 내가 알아서 치울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나 청소 조금 더 한다고 별로 힘들 것도 없어. 남편은 일이 한 번 집중하면 주변을 잘 신경 못 쓰는 스타일이라 하나씩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책상엔 먹다 남은 컵이나 그릇들이 계속 쌓였고 그걸 치우는 건 제 몫이었죠. 하지만 전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내조를 해서 남편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일에 미쳐있긴 했어도 자상한 성격이었어요. 결혼 1주년 땐 저를 위해 만들어준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 노래 어때?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만든 노래야.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런데 내가 돈도 없고 가진 건 재능뿐이라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 여보, 우리 벌써 결혼 1주년이야. 이렇게 부족한 날 남편으로 맞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한테 몇 배로 보답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주더군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만들어준 노래가 비싼 보석이나 가방보다도 훨씬 좋은 선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노래를 얼마나 흥얼거렸는지 모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다들 제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렇게 내조를 하다 보니 남편이 드디어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작곡한 노래 하나가 히트를 쳐서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았거든요. 한번 유명해지자 꼭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업실 월세 낼 돈도 부족했는데 이젠 작업실도 비싼 동네로 옮기고 고급 장비들도 많이 사들이게 되었어요. 새로운 작업실로 이사하던 날 남편이랑 끌어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거 꿈 아니지? 거봐, 내가 당신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역시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고생은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이 했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이젠 더 이상 돈에 쪼들릴 일도 없어지고 핑크빛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생기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3개월쯤 지나자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 자상하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막말까지 하더군요. 하루는 제가 평소처럼 반찬을 해서 남편의 작업실로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절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이씨, 이런 거 좀 그만 가져와. 내가 뭐 밥 사 먹을 돈도 없는 줄 알아? 오늘 작업실에 손님 오기로 해서 고급 일식집도 예약해놨는데 창피하게 이게 뭐야? 내가 명색이 유명 작곡가인데 냉장고에 이런 반찬통이 있으면 보기 좀 그렇잖아. 사오려면 차라리 와인이랑 치즈 같은 거나 사오던지. 아유, 센스 없긴. 뭐? 센스 없다고? 당신 예전에 내가 반찬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 좋아했잖아. 그리고 냉장고에 반찬통 좀 있으면 어때서? 유명 작곡가는 집밥도 안 먹어? 당신보다 훨씬 돈 잘 벌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집밥 좋아한다더라. 갑자기 돈방석에 앉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그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도로 가져갈 테니까. 그 비싼 고급 일식집 가서 맛있는 거나 잔뜩 먹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반찬통을 그대로 들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기껏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타박이나 하는 걸 보고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다신 이런 거 안 해주겠다고 다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변한 건 말투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작업실에 처박혀서 작업만 정신없이 하던 사람이 점점 술과 유흥을 즐기기 시작하더군요. 도대체 작업을 하긴 하는 건지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자켓 주머니에서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하고 말았어요. 딱 봐도 여자가 나오는 술집의 명함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늦잠을 자고 일어난 남편에게 명함을 내밀면서 따졌죠. 당신 이거 뭐야? 이젠 하다 여자 나오는 술집까지 다녀?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도대체 왜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부터 왜 난리야? 그래, 여자 나오는 술집 좀 갔어. 난 그런 데 가면 안 되냐? 다들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밥 사고 술 사고 그런 데까지 데리고 가서 접대를 하겠다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간 줄 알아? 그런데 데려간다고 가는 게 정상이야? 뭐 잘했다고 그렇게 뻔뻔해? 그럼 어쩌라고? 사회생활 몰라? 사회생활?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런 거야.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사회생활이라고 쳐. 그럼 적어도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냐고. 아무리 어깨에 뽕이 가득 찼다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말 실망이다. 안 그래도 갑자기 변한 남편 때문에 속상했는데 시댁 식구들마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다들 돈에 환장이라도 한 건지 돈 잘 버는 남편을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갔는데 남편은 또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서 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었죠. 1,000원, 2,000원씩 따면서 다들 재밌어하고 있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겨우 몇천 원 따면서 너무 재밌어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통 크게 놀아야지. 자, 우리 첫째 형님 5만 원, 둘째 형님은 애가 둘이니까 10만 원. 에이, 치사하다. 용서가, 나도 10만 원 주면 안 될까? 내가 더 형님이잖아. 글쎄, 생각 좀 해볼게. 요즘에 작업을 많이 했더니 어깨가 아주 욱신거려 죽겠네. 누가 시원하게 주물러 줄 사람 없나? 내가 할게. 내가 왕년에 사과도 한 손으로 웃게던 사람인 거 알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시원하게 주물러 줄 테니까. 어때? 시원하지? 더 살살할까? 아니면 더 세게? 말만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역시 우리 첫째 형님이 손맛이 아주 좋네. 이러면 내가 또 가만 못 있지. 자, 5만 원. 우와, 5만 원이다. 어디 또 불편한 데 없어? 불편한 데 있으면 또 다 말해. 뭐야, 5만 원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용서가, 다리 좀 쭉 펴봐. 큰형이 어깨 담당이니까
내가 네 다리 담당할게. 따뜻한 물 떠다가 족욕이라도 좀 해줄까? 그래. 족욕하게 따뜻한 물 좀 대령해봐. 나 뜨거운 거 못 참는 거 알지? 물 온도 못 맞추면 얄짤 없으니까 신경 써서 가져와. 장난이라고 하기엔 남편의 행동이 너무 버릇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아주버님들한테 버릇없이 그게 무슨 행동이야.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렇지 당신보다 몇 살이나 많은 형님들이시잖아. 그러자 이번엔 옆에서 이 상황을 재밌게 바라보고 있던 시모가 나서더군요. 이해, 너야말로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그리고 형님들이 동생 좀 챙기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용석이가 우리 집 기둥인데 저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도 참 마누라가 돼서 남편을 상전처럼 떠받들지 못할 망정 왜 타박이나 하는 거야?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남편을 상전처럼 떠받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렇지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동생이 형한테 저렇게 버릇없게 하는데 어떻게 다들 그걸 재밌게 지켜볼 수만 있으세요? 하지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 빼고 모두가 다 남편의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웃긴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번엔 형님들까지 남편한테 아양을 떠는 거예요. 자, 서방님, 한잔 하세요. 제가 마시게 한 잔 올릴게요. 첫째 형님은 무슨 술집 여자처럼 조신한 자세로 남편한테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남편은 좋다고 그걸 받아먹고 있고 아주버님들은 기분이 나쁘지도 않은지 껄껄대고 웃더라고요. 심지어 둘째 형님은 갑자기 노래를 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방님, 저 어때요? 이 정도면 아이돌 할 수 있지 않아요? 에이, 형수님이 아이돌 하기엔 외모가 많이 떨어지죠. 요즘 아이돌 데뷔하는 애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일단 쌍꺼풀부터 하고 코도 좀 세우고 얼굴도 돌려깎기 한 다음에 다시 오세요. 아참, 살도 한 20kg는 빼야겠네. 어머, 정말 그렇게만 하면 아이돌 데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방님이 대박곡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곡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줄을 섰는데 그렇게 쉽게는 안 되죠. 아참, 그런데 어차피 안 되겠다. 나이가 벌써 40대라 트로트 쪽 아니면 안 되겠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트로트 쪽도 아주 쭉쭉빵빵한 애들 많은 거 아시죠? 형수님은 많이 모자라신데. 그래 여보, 당신이 무슨 아이돌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용석아, 그럼 난 어떠냐? 발라드 가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나 정도면 40대 치고 배도 안 나오고 동안이잖아. 형은 얼굴 없는 가수도 못해. 노래 실력이 안 되잖아. 그냥 지금처럼 내 옆에서 설설 기면서 콩고물이나 주워 먹어. 오, 그거 좋은데? 용석아, 혹시 다음 콩고물은 언제 떨어지냐? 너 혹시 목은 안 마르니? 내가 물이라도 떠다 줄까? 아니지, 너 아메리카노 좋아하지?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사올게. 둘째 시숙은 정말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커피를 사러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만 빼놓고 깜짝 카메라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황당해서 둘째 형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가 대놓고 외모 지적하는데 기분도 안 나쁘세요? 어떻게 그걸 웃으면서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외모 지적 좀 하면 어때서? 서방님이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장난 좀 칠 수 있지. 왜 그래? 동서 오늘따라 예민하다. 무슨 일 있어? 지금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 빼고 다들 무슨 이상한 약이라도 드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분도 안 빼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진짜 너무 황당하네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더군요. 저 혼자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전 착하고 성실했던 남편의 예전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돈 맛을 봐서 잠깐 어깨가 올라간 것뿐이라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다시 겸손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겸손해지긴커녕
점점 더 거만해지기만 하더군요. 하루는 오랜만에 남편 작업실에 갔더니 웬 여자애들이 여러 명 앉아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 여자애들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막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내가 이 바닥에서 매장시켜줘? 너 내 말 한마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제가 들어온 걸 본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번엔 저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좀 찾아오지 말랬지.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보약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온 거야. 일할 때 한 포씩 마시라잖아. 그런 건 퀵으로 보내면 되지. 왜 여기까지 직접 들고 와? 그리고 당신 옷이 그게 뭐야? 좀 예쁘게 입고 다닐 수 없어? 결혼 전에 하늘하늘한 원피스도 잘 입고 다니더니만 이젠 아줌마 됐다고 푹 퍼져선 이렇게 구질구질한 옷만 입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라고 했지.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한테 쌩얼도 안 보여준다더라. 그런데 당신은 너무 성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내 와이프인 거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 성의가 없다고? 내가 뭐 당신 옆에서 트로피처럼 서 있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 그럴 거면 연예인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당신이 날 선택한 거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당신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제발 정신 좀 차려. 다시는 남편의 작업실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놈의 보약이 문제였어요. 괜히 갔다가 말싸움만 하고 기분만 나빠졌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 여전히 저뿐인 것 같더라고요. 시숙들은 남편이 무거운 짐을 들라고 시키거나 운전기사처럼 부려먹는데도 5만 원씩 쥐어주니까 자존심도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하더군요. 시모랑 시부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비싼 피부 마사지도 끊어주고 갖고 싶다던 안마 의자까지 턱하니 사주니까 아주 왕대접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임신한 걸 기뻐하긴커녕 밖으로 나돌기만 하더군요. 남들은 임신하면 남편이랑 산부인과도 같이 간다는데 저는 맨날 혼자 가야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무관심 속에 시간은 계속 흘러갔죠. 그런데 임신 10주차가 되었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집으로 우편물이 와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믿을 수 없는 내용물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남편 앞으로 날아온 고소장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수 연습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서 고소를 당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 고소장을 내밀며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 이거 뭐야? 여기 써있는 내용이 다 사실이야? 아무리 할 짓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해? 아, 어쩌라고? 그럼 뭐 연예인 되기가 쉬운 줄 알아? 원래 이 어깨는 다 그런 거야. 내가 재수없게 걸린 것뿐이라고. 당신이 알면 뭘 알아? 뭐라고? 재수없게 걸린 거라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저는 남편의 적반하장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눈앞이 핑 돌고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끊어지듯이 아프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 10주 동안 제 뱃속에 있었던 아이를 그렇게 잃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큰 슬픔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유산하고 입원을 해 있는데도 병문안조차 오지 않더군요. 이런 파렴치한 인간과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전자전이라고 시모는 제가 유산한 것도 모르고 저한테 전화해 속을 잔뜩 긁어놓더군요. 예, 너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살이 좀 빠졌더만. 능력 있는 남편 얻었으면 몸에 좋은 것도 좀 해다 먹이고 내줄 잘해야지. 그렇게 거머리처럼 남편 피만 빨아먹으면서 살 거야?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울분을 토해냈어요.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저 어머님 아들 때문에 유산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그 인간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아세요? 이 여자 연습생들한테 몹쓸 짓거리해서 고소까지 당했다고요. 뭐라고? 고소? 참나,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난리야? 그런 거 벌금만 내면 아무 문제 없다더라.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 열차 승무원 해가지고 버는 돈 꼴랑 얼마 된다고. 내 아들한테 빨대 꽂아서 살고 있는 거 맞잖아. 뭐라고요? 어머님, 저 이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열차 승무원이라고 하니까 여자 직업으로 공기업이 최고라면서 좋아하셨잖아요. 능력 없는 아들 뒷바라지 해준다고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꼴랑 그거 버는 승무원이라고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게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솔직히 말이 승무원이지 술집에서 서빙하는 여자들이랑 뭐가 달라? 니까짓 게 잘난 우리 아들이랑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술집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네, 겨우 술집 여자 수준밖에 안 되는 전 이 집에서 물러나 드릴게요. 그 잘난 아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혼하자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도 이혼하면 자기는 더 좋다고 하더군요. 자기 능력에 더 좋은 여자 훨씬 많이 만날 수 있다면서요. 저는 자기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고 뒷바라지도 안 했을 텐데 완전히 속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전 결혼 5년 만에 재산 분할도 받고 깨끗하게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혼 후에 잃어버린 제 5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요. 전 남편은 기자들까지 구워 삶았는지 연습생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사에 날 법도 한데 하나도 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놈이랑 결혼해서 유산까지 하는 바람에 몸도 마음도 망가진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전 남편이 만든 곡이 히트를 칠 때마다 이를 박박 깔았죠. 저의 내조가 없었다면 저렇게 성공할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뻔뻔하게 돈을 왕창 벌고 잘 사는 것 같아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한동안 전 남편 욕을 엄청 하셨어요. 5년 안에 성공해서 떳떳한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더니 막상 돈을 벌게 되니 못된 지만 골라 한다며 완전히 속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런 놈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며 이것저것 챙겨줬던 게 너무 괘씸하시대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있나요? 이젠 남남이니까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전 열심히 일을 하며 평온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특실에 손님 한 분이 요청하셔서 간식이랑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기차에 간식 카트가 없어진 진 꽤 됐지만 특실엔 간단한 쿠키랑 견과류 정도를 간식으로 배치해 놓거든요. 그런데 손님께 간식을 드리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넌 아직도 기차에서 서빙이나 하고 있니? 고개를 돌려보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그건 바로 아들만 싸고 돌며 저에게 막말을 퍼붓던 전 시모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이 순식간에 다시 떠오르면서 화를 참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손님이고 뭐고 먼저 도발을 건 시모에게 똑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오랜만이시네요. 그런데 아줌만 돈 잘 버는 아들 두셨으면서 비행기는 안 타고 왜 구질구질하게 기차에 타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전 시모와 일행이었나 봐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신데요? 전 이분 막내 며느리예요. 누구신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랑 기분 좋게 2박 3일 부산으로 여행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막내 며느리라고요? 이용석 그 인간이랑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하네. 나랑 이혼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했다고요?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더니 괜찮은 여자 하나 낚았나 봐요? 내가 이 아줌마 전 며느리거든요. 저기요, 축하해요. 내가 버린 쓰레기 주워다가 재활용한 거. 이제 그 인간 실체 알게 되면 결혼식장에서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박박 찍고 싶어질걸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감히 내 며느리한테 막말이야? 제가 뭐긴요. 이쪽 분보다 먼저 그 인간이랑 결혼했던 선배죠. 선배로서 후배를 축하해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선배? 야, 네가 뭔데 선배야? 우리 며느리가 너처럼 보잘것없는 애랑 같은 줄 알아? 얘는 직업이 약사다, 약사. 어디서 술집 여자랑 마음먹는 게 똑똑한 약사 앞에서 잘난 척이야? 오호, 약사요? 그럼 더 축하드려야겠네요.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 됐더니 약으로도 치료 못하는 콩가루 집안에 시집 오셨네요. 아참, 제가 며느리한테만 축하한다고 해서 서운하시겠다. 아줌마도 축하해요. 지옥행 기차 탄 거. 콩가루 집안?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말 다 안 했는데요. 저기 후배님, 조심하세요. 뭘 보고 그 인간이랑 재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가질 똥차 탄 거라고요. 야, 너 미쳤어? 도대체 왜 이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난리 났잖아. 당장 그만 안 둬? 전 시모의 말에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몇 명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까지 하는 것 같았어요. 전 시모는 쪽팔리니까 그만두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그때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저기요, 무슨 말인지 자세히 좀 말해주실래요?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요. 역시 똑똑한 약사분이라 그런지 배움의 의지가 많으시네요. 그럼 저쪽 통로 쪽으로 같이 가실래요? 제가 오늘 아예 날 잡고 공부시켜드릴게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넘겨주는데 인수인계는 확실히 해둬야죠. 그 여잔 심각하게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따라오더군요. 전 시모도 소리를 지르며 저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열착한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그 여자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그 인간 무명 생활이 얼마나 길었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거 뒷바라지하느라 3년 동안 혼자 돈 벌어서 먹여 살리고 반찬까지 해다 바치고 작업실 청소부까지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 인간 5년 안에 성공 못하면 쓰리자까지 해서 저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노래 하나가 빵 뜨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무슨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사람이 180도로 변했다니까요.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 난리야? 아줌마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후배한테 인수인계하고 있잖아요. 저기 후배님, 그 인간 일하는 날보다 술 먹고 노는 날이 훨씬 많은 인간이에요. 혹시 그 인간 자켓 주머니 뒤져보셨어요?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전국에는 유흥업소 명함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미친 것이 정말. 야,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그런 데도 갈 수 있는 거 몰라? 네가 그렇게 이해심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널 버린 거야. 아줌마 아들이 절 버린 게 아니라 제가 그 자식을 버린 거죠. 입이 뚫려 있으면 말은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큰일 하다 보면 그런 데도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아, 그래서 연습생들도 그렇게 건드렸구나. 저기 후배님, 그 인간 가수 연습생들한테 못된 짓거리에서 고소당한 건 아세요? 아마 나중에 벌금도 냈을걸요? 뭐라고요? 고소를 당했다고요? 어머님, 그게 사실인가요? 어머나, 진짜 몰랐구나.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와, 가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속여먹었네요. 어쩐지 가족 간의 우애가 그렇게 깊어 보이더라니. 범죄 사실도 감싸주고 참 애틋하다. 그쵸? 말도 안 돼. 가족들이 전부 다 저를 속인 거라고요? 그 집안에서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온 식구들이 무슨 대단한 왕이라도 모시는 것 마냥 그 인간한테 설설 기잖아요. 그 집 아주버님들은 돈 5만 원만 쥐어주면 개처럼 지지라고 해도 지질걸요? 형님들은 또 어떡해요? 저 있을 땐 술집 여자처럼 술도 따라주고 그 인간 앞에서 춤까지 추면서 온갖 아양을 떨던데
후배님 앞에선 안 그랬나 보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예, 이런 무식한 애 말은 듣지도 말거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아줌마, 왜 자꾸 끼어들어요? 조용히 좀 하시라니까요. 저기요, 후배님.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돈 앞에서 위아래도 없고 그 인간이 무슨 막말을 해도 다 감싸주는 집안이라니까요. 지 형수님한테 얼굴을 돌려 깎으라고 말하질 않나. 지 형한테 조경물이나 받아오라고 시키질 않나. 아주 개망난이라고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몰랐다니. 후배님도 눈치 좀 키우셔야겠는데요. 하긴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알겠어. 열차 승무원은 술집 여자랑 똑같다면서 그렇게 무시하더니 약사 며느리 얻게 되니까 온 가족이 연기라도 하고 있나 보죠? 그렇게 능력 좋아서 아무 여자나 다 만나고 다닐 수 있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왜 약사 며느리한텐 설설길까? 참 이해가 안 되네. 잠깐만요. 제 남편이 여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녔다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말 못 들었어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라니까요. 아마 하룻밤 보낸 여자가 몇 트럭은 될 거예요. 아참, 그거 아세요? 저 그 인간 때문에 유산했거든요. 그 인간한테 날라온 고소장 보고 충격받아서 유산까지 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놀러 다니기만 한 게 그 인간이에요. 그런데 후배님, 혹시라도 그 인간 애를 가질 생각이라면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산부인과도 혼자 가야 되고 뭐든지 다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사까지 된 똑똑한 분이니까 그런 멍청한 선택은 하진 않겠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딴 쓰레기한테 인생을 낭비하고 싶어요? 야, 너 당장 그 입 다물어. 니까짓 게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잘 나가는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배 아파서 그러는가 본데 그런다고 내 아들이 너 다시 안 만나줘.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눈앞에서 꺼져. 여기가 제 일터인데 제가 어떻게 꺼져요? 여기서 일 그만두고 나가면 아줌마가 제 생활비라도 책임져 주시게요? 그리고 배가 아플 게 따로 있지. 오히려 안타까워서 조언해주고 있는 거구만. 그런데 그때 충격받은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전 시모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저 속이신 거예요? 다들 짜고서 날 완전히 바보 만든 거죠? 이거 사기예요. 저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거라고요. 그와 동시에 차내엔 곧 대구역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오더군요. 그 여잔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객실 안으로 혼자 휙 들어가 버렸어요. 당황한 전시모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그 여잔 가방을 가지고 나오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휙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며느라,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기다려, 나도 같이 가자고. 전시모는 그 여자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 여자는 뒤도 한번 안 돌아보더군요. 전시모는 허겁지겁 가방을 가지러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손님이 많아서 이리저리 치이더군요. 며느리를 따라 내리려고 손님들을 막 밀치고 지나갔지만 행동이 굼떠 기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며느리와 2박 3일 부산 여행을 하러 가는 중에 며느리한테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거죠. 이미 기차는 문을 닫고 출발했는데 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당장 열어. 당장 이 문 열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기껏 약사 며느리 얻었더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런데 그때 같은 칸에 타고 있었던 다른 손님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에이씨,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줌마, 아까부터 왜 자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보세요. 아까 들어보니까 망나니 집안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자랑거리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요. 시끄러우니까 입 좀 다무세요. 저기요,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요. 못생긴 아줌마가 무식하게 진짜. 그런데 전시모는 창피하지도 않은지 승객들에게도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들이 무슨 상관인데? 나 지금 열받아서 가만히 못 있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참다 못한 승객들이 전시모에게 단체로 욕을 하기 시작하고 상황은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열차 승무원으로서 상황을 진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전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유명한 작곡가인데 엄마가 돼서 이렇게 교양 없이 진상 부리면 되겠어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아줌마 얼굴 인터넷에 떠돌면 아들이 누군지도 금방 퍼지거든요? 아들이 폭삭 망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피부 마사지도 못 받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전시모는 씩씩거리며 입을 꾹 다물더군요. 휴대폰을 들고 몇 번이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받질 않는지 짜증을 확 내며 휴대폰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인간이 그러든 말든 무시하고 계속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열차에서 손님과 함께 소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혼이 나긴 했어요. 그래도 전시모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해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주말에 외출을 했다가 들어왔는데 집 앞에 전시모랑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시모가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으면서 집에 쫓아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뻔뻔하게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막말한 건 사과하마. 그러니 우리 며느리한테 그때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혼인신고도 아직 안 해서 그날 바로 짐 싸서 나가버렸단 말이다. 어떻게 얻은 약사 며느리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잃고 말았다고. 미쳤어요, 제가? 내가 왜 거짓말이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라도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이젠 하다 나보고 같이 사기까지 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기를 쳐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이랑 5년이나 살았지 않니? 아무리 이혼은 했다지만 서로 잘 되길 바래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왜요? 잘 되길 바라는 건 결혼 생활 내내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뒤통수 친 건 그쪽 아드님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 여자뿐만 아니라 저도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닌가요? 그 쓰레기 같은 본성을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전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야,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뭐? 쓰레기 같은 본성?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아, 용서가, 너 왜 그래? 얘한테 사과를 하지 못할 망정 왜 화를 내는 거야? 얼른 너도 무릎 꿇고 사과해. 얼른.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요? 그 여자한테 쓸데없는 소리 짓거려서 집 나가게 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하냐고요? 그리고 그 여자 아니어도 여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야, 이놈아, 너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네가 사과를 해야 약사 마누라 되찾는 거야. 너 언제까지 별 볼 일 없는 딴따라들만 만날 거야? 그 앤 직업도 약사에다가 집안도 빵빵한데 너 이 나이에 그런 여자 만나기 쉽지 않다. 너 재혼인 거 알고도 받아준 앤데 어떻게 그런 복을 네 발로 뻥 차버려? 빨리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에이씨, 그놈의 약사 며느리가 뭐라고. 야, 미안해. 됐지? 시모가 억지로 무릎까지 꿇리자 전 남편은 건성으로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다고 제가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좋다고 자랑하던 네가 이렇게 사과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 여자 집안이 뭐 준 재벌이라도 되는가 보지? 그런데 난 너랑은 달라서 정직한 사람이거든. 범죄자가 뻔뻔하게 과거 숨기고 사기 결혼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도와주냐? 너 능력 많다며. 아무 여자나 꼬셔서 만날 수 있다며. 그럼 그 돈으로 다른 여자 잘 꼬셔서 살아봐.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찾아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얘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마지막 부탁이야. 어? 싫다고 몇 번 말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꺼지라고요. 저는 그 둘을 억지로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약사 며느리 하나 잡아보겠다고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이러는 걸 보니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이렇게 속물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속아서 살았었다니.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았으면 아마 속이 터져 진작에 화병으로 제가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경찰까지 부른다고 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다신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전 그래서 다시 그때 일을 잊고 제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또 3개월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튜브에서 어떤 예능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전 남편이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영상을 확 꺼버리려는데 댓글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범죄자가 등장하는 영상은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기 나온 작곡가 연습생한테 몹쓸 짓 해서 벌금도 받고 무명생활 뒷바라지해준 전차한테 막말하고 유상까지 시킨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런데 그 밑에 달린 대댓글은 더 재미있더라고요. 저 업계 관계자인데요. 기사를 어떻게 막았는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업계에선 진작에 매장당했어요. 가수들도 이미지가 중요한데 미쳤다고 저딴 인간이 쓴 곡을 받아서 하겠어요? 저도 저 사람 알아요. 제 지인의 지인이 저놈이랑 결혼했다가 헤어졌거든요. 재혼인데도 받아줬더니 아주 사기 결혼이었다던데 그 열차에서 찍은 영상 보신 분 없나 봐요? 하긴 그것도 돈 써서 막았겠지. 저런 인간들은 아주 거지꼴 돼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얼마나 쓰레기같이 살았는지 전 남편의 만행을 폭로하는 댓글들이 수도 없이 많더군요. 이제 업계에서도 손절당했다고 하니 아마 조만간 벌어둔 돈도 다 쓰고 거지 되는 건 순식간일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이 할 줄 아는 거라곤 작곡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다른 일을 구할 수나 있겠어요? 이래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건가 봐요.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 열차 승무원으로 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제가 그날 기차 안에서 전시모를 마주치지 않았다면 그 인간은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기차에서 일하고 있던 덕분에 그 인간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정말 잘 된 거죠. 마음 같아선 그 인간의 이름 석자를 인터넷에 박제해 공개 처형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얘기할 수 있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는 건가 봐요. 여러분, 저의 복수에 여러분들도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듣고 세상에 이런 재밌고 황당한 일도 다 있구나 하면서 웃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